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보스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1 아나운서 유비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요일 시장이 보통 쉬어가기는 하지만 오늘 시장은 특히나 힘든 하루였는데요. 쉴 틈을 주지 않는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음 파도가 밀려오고 또 파도가 지난 후에 내 발을 봤을 때 내 발에 있었던 모래까지도 모두 쓸려간 듯한 하루였었죠. 외국인들은 현선물 시장에서 반등 확인 같은 예의조차 차리지 않고 그냥 원웨이로 밀어버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끝까지 버티고 손을 내밀었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비에 젖은 성냥개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젯밤 키옥시아의 실적 부진 그리고 미국 반도체주들의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차마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보스1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보스1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스1 방송을 보시면서 누가 나의 진정한 보스인가, 포트폴리오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보면 좋을지 수익률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배틀 오브 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보스1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봅니다. 오늘은 우리 함장군님과 50분 함께 해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군기가 바짝 좀 두르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파트너님. 네. 항상 이렇게 좀 장이 빠질 때마다 나오는 거 보니까 저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 있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 다부진 의지를 가지고 좀 오셨으니까요. 첫 번째 코너로 돌아와서 우리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코너인 전지적 재료 시점으로 이어가 봅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죠. 외국인들이 현선물 양쪽에서 반등 확인 없이 원웨이 매도를 좀 쏟아냈습니다. 이런 흐름이 단발성일지 좀 너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또 근심이 많으신 채로 우리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좀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운동할 때 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원투잽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 올 거 알지만 네. 막상 맞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있었는데도. 네, 그렇죠. 눈 뜨고 오늘 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쵸, 오늘. 네. 그래서 뭐 주먹질이 날아갈 거 알았고 맞아요. 이제 막상 맞아보니까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건데 제가 오늘 무료 방송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벤츠 CEO도 오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우리나라 물건을 찾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빠지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내년에 또 올해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변동폭은 별거 아니라고 여기시는 시장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숫자적인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가려면 원래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애들이 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늘 아래 두 명의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도 섹터가 2차 전지나 반도체로 다시 방향을 잡으면 지금 움직이는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축소가 될 거고요. 이제 그 종목들이 횡보를 하거나 이제 조정장으로 조금 진입을 계속한다면 제약 바이오라든지 개별주가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빠지는 걸 보는 건 기분이 별로 유쾌하진 않으시겠지만 개별주들이 또 올라와주는 시장이 와야 좀 균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시장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또 유쾌한 하루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장마감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등락이 연연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 오늘의 하락도 나중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날이 곧 온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곧 있으면 우리가 웃을 날도 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진짜 제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참 이 숫자 하나하나에 되게 연연하게 되고 이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파트너님은 별로 성에 차지 않는 답변이라는 듯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별 생각 없습니다. 아니 이게 의견이 사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들도 성향이 다 다른데 그쵸, 네. 다른 배에서 나온 저희들이 어떻게 성향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도 다 맞아요. 다르고 네. 성향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시장을 사실 뭐 현금을 쥐어야 한다, 관망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면에 하락하면 매수 기회지, 매수합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올해 등락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10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11월부터는 개별주 장세, 제약바이오 강세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쉬고 코스피도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대해서 10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장은 좀 당연하고 일단은 종목이 좀 틀려도 시장은 좀 잘 맞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조정이 저는 뭐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이 커진다면은 그 종목은 상승할 때 그 배가 되는 그런 이제 상승률도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시장을 봤을 때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시장이라면 이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어차피 조정을 받는다면은 아싸리 물량 털고 빨리빨리 털고 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 뭐 대출 잔고라든지 뭐 신용 잔고라든지 지금 이제 풀로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베팅의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고점에서 이제 고점 스나이퍼가 되셔서 이제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주셨던 분들은 11월, 12월이 좀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종목들 그래서 10월부터 좀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계단식 하락 나온다고 했던 종목들 다 계단식 하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그런 고점의 종목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면 지금의 등락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 금요일에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장이 다시 온다. 이런 시장이 빈번하게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왔어요. 네. 다음 주에 또 올 수도 있어요. 네. 계속 빈번하다라는 것은 이게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시장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멘탈 관리 계속 잘 하시고 좀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좀 멀리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조금 더 멀리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멀리 보고 또 같이 가야죠. 파트너님과 함께 쭉 시장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독감 섹터.
이제 독감이 이번에 엄청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 증가 기사에 좀 이쪽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계절성 테마가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단기 피크로 보시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아직 제약바이오의 제왕이 아직 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저는 기다려보실 만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다음 주에요. 네. 그래서 지금 독감 관련주 뭐 한두 개 이제 차트를 봤는데 다 바닥입니다.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손실 중이실 텐데 매도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상승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중소형 종목들도 지금 뭐 기술 이전 이슈라든지 뭐 임상 관련된 이슈가 있던 종목들 아니면 다 바닥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저번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11월부터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데 이런 기술 이전 이슈, 그다음에 임상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부터 움직이고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이제 다다음 주 이제 3바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는데 이슈가 없었던 종목들도 이제 3바가 이제 거래가 돼서 움직임이 나옴에 따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너지가 높은 시장이 좀 형성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섹터는 그렇게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독감 관련해서도 이렇게 제 질문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자로 움직였던 섹터 중에서 의류 섹터 이야기도 한번 살짝 짧게만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 한세실업 이 실적 모멘텀으로 TP, 뭐 영업 무역까지도 수급이 쭉쭉 들어왔었거든요. 붙어서 11월 계절성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이런 효과들이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이제 좀 너무 섹터 볼 게 없어가지고 이쪽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쪽인지 궁금해서요. 이 개별주 시장이라는 것은 네. 이것저것 다 오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중에 이것에 해당되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오르는 시장이라서 네. 뭐 더 갈까요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좀 종목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저항대에서 비중 줄이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개별주 장세가 사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네. 사실 주도주로만 쭉 양봉으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집 팔아가지고 2차 전지 반도체 사면은 수익인데 누가 부동산 들고 있고 누가 직장 다닙니까? 이 그렇죠. 연속적인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쉬어가야 내년에 좀 더 크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종목들이 쉴 때 시장에 단기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이제 개별주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의 숫자보다는 이제 종목 개별주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쉴 때 바톤 터치해서 이제 지수를 버텨주면서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이제 우상향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비인기 주류 이런 이제 비주류의 종목들이 이제 가볍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와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도 있고 뭐 의류 섹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 섹터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가 또 주도주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개별주의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개별주 장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도 내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너무나도 잡아내고 싶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엠밴드 공부방에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공개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의 룰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1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다른 4명의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주실 겁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 오늘 시장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포트폴리오는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오늘 전 종목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LNF는 6%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 에코프로 역시도 5% 넘는 하락세, 에코프로비엠도 5.94%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5%에서 6%대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현재 초기 매수 타이밍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현재 93.36%로 1위를 견조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역시나 하락을 했는데요. 루닛은 오늘 역시도 좀 빠졌습니다. 4%대 하락세 보였고 제주반도체는 그래도 방어가 잘 돼서 마이너스 1.21%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캠트로닉스의 하락이 좀 컸습니다. 7%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하이젠 RNM은 5%, 하락폭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관리가 된 모습입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마이너스대로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11.18%, 4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좀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중에서 SJG 세종이 1.86%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좀 켜주고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는 3.9% 정도 오늘자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역난방공사 역시도 3%대의 하락폭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시황 속에서도 누적 수익률은 계속해서 견조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45.85% 상승폭을 지켜주면서 안정적으로 2위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 굉장히 다이나믹한 흐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코어롱 티슈진이 오늘자로도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제약바이오 눈부신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4% 넘게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유일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삼익제약이 어제자로 편입하신 종목인데 9% 가까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을 끌어내렸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함께 보시면은 34.16%. 그래도 수익률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3위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이너스를 많이 줄였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부진한 종목들이 몇 가지 눈에 보입니다. 조정폭이 컸기 때문인데요. 로보로보가 4.48% 하락세를 보였고요. 에브리본 역시도 4%대 하락세를 그려나갔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출혈이 좀 컸습니다. 6.3%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누적 상승률이 많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마이너스 34.65% 5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분의 포트폴리오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적 전문가 시점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씩씩한 함장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나머지 분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또 짧게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꼴찌가 뭐 혀가 길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방송 처음에 시작하실 때만 해도 약간 요랬는데 점점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절하시겠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체구라도 좀 줄여볼까요? 일단 그래도 우리 파트너님 다른 분들께서 원래 5위 파트너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하시는데 함진희 파트너님은 약간 우리 딸 같은 느낌이신지 별로 그렇게 엄청 신랄하고 막 맹목적인 비난을 하지는 않으세요. 느끼셨어요? 어제도 그런 거 없었나요? 어제도 뭐 괜찮지 않았을까요? 저는 봤었을 때 그래. 김선상 파트너님은 함진희 파트너는 그래도 강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두 분께서 이제 많이 듣는 말씀이 김선상 파트너도 강단이다, 뭐 아니면 도다. 우리 함진희 파트너도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이야기를 나머지 파트너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상여자 권법? 이게 사실 주식은 또 타이밍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좀 첫 단추를 좀 잘 못 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번째 단추를 깨려고 네. 이제 첫 단추를 빼고 네. 이제 싹 여몄던 걸 다시 풀러서 다시 끌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게 좀 타이밍이 조금씩 안 맞는데 이런 이제 시장이나 수익률에 제가 막 급급했다면 사실 뭐 빨리빨리 교체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다음 주에 보자고 했던 섹터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지켜보자고 해놓고 제가 의리 없이 매도하는 것도 좀 상도덕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멋집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그 시기까지 보고 네. 이제 포트를 교체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네. 좀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단추 다 풀고 이제 좀 다시 새로 꿰맬 때 네. 또 이제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는 좀 제약바이오 편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네. 타이밍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타이밍 좋으면 또 이제 갑자기 확확 바뀌는 게 또 주식 시장이고 맞아요. 또 수익률 게임의 묘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에 뭐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전 아직까지는 좀 여유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아무래도 이 들어간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누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2차 전지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다. 이제 자녀분들도 이제 많으셔서 그런지 이제 2차 전지로 이제 푸근하게 좀 꾸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생각을 하기 전에 네. 제가 원래는 2차 전지로 쭉 저도 포트를 편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아버님이 먼저 이제 네. 싹 편입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싹 편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워낙 실력이 좋으시고 좀 다방면에서 잘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좀 이렇게 온 우주가 좀 네. 도와주시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개인적으로 이 포트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주도 섹터로 이제 쭉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되면은 박스권에 갇힐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좀 사실 리스크인 것 같아요. 제가 2차 전지 섹터는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한번 시세 나오고 두 번째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이번 주에 갇히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서 박스권 구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구간대를 돌파를 못하고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쌍봉으로 빠질 것이냐 박스권으로 갈 것이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 2주 이내에 방향성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주봉 흐름으로 이제 120선 이제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것도 좋은데 네.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박스권으로 간다면은 좀 행보를 하다가 뭐 12월이나 뭐 1월 달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차트고요. 네. 일단은 이번 주는 시장이 좀 더뎠기 때문에 좀 회복하는 구간에서 봐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20선을 타고 있지 않아요. 얘도 이제 10만 원 저항대를 찍고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일봉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지 아니면은 뭐 조만간 이제 급등세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좀 살짝 꺾였죠. 네. 예, 살짝 꺾였는데 얘도 지금 여기에서 회복을 사실 다음 주에 해줘야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데 요즘에 20선 이탈하면은 살짝 좀 더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선 아래로 좀 처졌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지 라인을 좀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웬만하면 이제 15만 원은 좀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PNT.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현재 N자로 갈 확률이 높아요. 앞전의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일단은 뭐 시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그 박스권에 갇히면 얘도 이제 갇힐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마지막이네요. 얘도 60선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 봤을 때 얘도 N자로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제 20선 아래에 있는데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때 봐야 합니다. 얘도 만약에 갇힌다면은 뭐 사실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PNT는 이제 시세가 많이 안 나와서 네. 다른 종목이 쌍봉이라면 이런 종목은 아싸리 쌍바닥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분위기를 봤을 때 시세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태영 파트너의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차트 보면서 깔끔히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바로 이재선 파트너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종목들을 교체를 막 했어요. 루닛만 남겨놓고 했는데 루닛이 이거래일 전이죠. 이제 어저께 15% 하락하고 오늘도 4% 하락했습니다. 제주반도체, 캠트로닉스, 하이젠 R&M, A스토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교체를 한 종목인데 좀 포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늘 새로운 포트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늘 초면이에요. 늘 초면. 네, 늘 초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전문가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뭐 하락할 만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제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오늘 저점을 찍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네. 주봉상으로는 오늘 이제 저점을 찍은 자리고 좀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번에 반등 나오면 한 45,000원이 이제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그 구간대까지는 한번 가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제주반도체. 네. 이제 사실 반도체 좋은데 쉴까봐 사실 좀 걱정이에요. 제가 2차 전지도 사실 뭐 무료 방송 이런 데에서는 어디까지 쉬었다가 갈지 모르는 섹터라서 그렇지 내년까지 보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래도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제가 봤을 때는 N자 내지는 좀 쌍바닥을 찍어주고 가야 위에 매물대를 좀 시원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한 이 종목이 단기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라인이 27,000원대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어서 기대가 된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뭐 그 전에 뭐 포트를 변경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이 종목도 오늘이 그 사실 단기 지지 라인입니다. 3만 원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탈은 안 해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뭐 이탈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7,000원대는 지켜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뭐 이 구간까지 지켜주면은 이제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좀 정리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주에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하이젠 R&M. 이 종목은 사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네. 시세가 나오고 사실 완전한 쌍봉은 아닌데 이런 종목이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간당간당하게 지지라인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다음 주에 반등 시도해도 55,000원대 돌파 못하고 밀리면은 다시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는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이 종목이 보니까 7배 이상 뛰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상장하고 7배 이상 뛰면 사실 안 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지 않는 자리라서 일단 봐야겠지만 일단 주봉도 자리가 깨졌어요. 네. 그럼 이제 아이고. 하방의 지지 라인으로 조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4만 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A 스토리. 마지막이네요. 그 사실 네.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오늘 저점을 잡았어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탈하지는 않았거든요.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이탈하면 네. 이 사실 하방으로 장대 음봉 나올 수도 있는 차트예요. 차트는 그래요. 그래서 뭐 지지 라인을 일단 지켜주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죠. 거래량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탈하면은 좀 조심을 하셔야 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도 이렇게 5가지 전부 살펴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이시우 파트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시우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꾸준하게 잘 오르는 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편안한 포트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불러주시기도 하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안정을 추구하시는 그런 포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선비의 포트다, 뭐 이렇게 황제돌이다. 네, 황제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정형 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이 뭐 카카오페이도 보면은 이게 한번 시세가 나오면 또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괜찮다.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지 라인을 지켜주죠. 네. 사실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망한다 이런 사실 생각으로 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뭐 지지 라인을 간당간당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6만 원까지는 좀 시세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뭐 이 종목이 잘 갈 수도 있는데 네. 요즘에 좀 많이 오른 애들이 뭐 더 간 애들도 있지만 네. 한번 이제 하방 추세로 잡으면 좀 무섭게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지 라인이 지금 10만 원대로 보여지고 이거는 가격적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지켜줘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이제 3만 주 굉장히 뭐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뭐 그렇게 거래가 많은 종목도 아니라서 일단은 이 종목은 만약에 거래가 터지는 구간이 이제 네. 11만 원 돌파 시도를 하는지를 또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네. 그 구간대에서 밀리면은 다시 이제 봉을 이제 좀 쌍봉을 틀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SJG 세종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 성향으로 가져오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계보로 뜬 자리를 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은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안 가려면은 다음 주에 9,000원대를 좀 안착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뭐 일단은 뭐 주봉이나 일봉 차트 살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갑자기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좀 잘 지켜보셔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HS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지 라인까지 빠졌어요. 얘도 다음 주에 반등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대를 좀 지켜줘야 되고 반등 나오면은 그 다음은 이제 7만 원대 어떻게 이제 물량 소화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거래량이 없는 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삼바 거래 재개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5가지 종목들도 이슈 파트너 거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김선상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제넥신, 비올, 코오롱 티슈진, 삼익제약 이렇게인데요. 제약바이오를 아주 꽉꽉 담으셨어요. 파트너님께서도 제약바이오 좀 담으려고 했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는요? 좀 약간 B급 잔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대장주를 좋아하시는 편인데 이제 뭐 포트를 이렇게 구성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제 좀 포트 구성하시는 부분들이 좀 저랑 성향이 많이 달라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한 방을 노리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증 이슈가 나온다든지 뭐 투자 경고라든지 뭐 등등의 뭐 그런 이제 이슈들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방을 노리고 매매하신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은 없지만 일단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뭐 언젠가 돌파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넥신. 네. 제넥신은 뭐 그거 쓰셨죠? 와일드카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한 방 노리고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한 방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한방남. 이 종목도 뭐 지지라인 이탈 안 하면 한 방씩 쏘는 종목입니다. 네. 좀 그런 종목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역시 상남자다운 매매법입니다. 이거는 상남자의 매매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주대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말을 아끼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사실 저는 이제 첨생법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갭맥 군다면 7만 원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은 잘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익제약. 네, 5대자로 편입하셨죠? 저는 이렇게 투경 뭐 이렇게 좀 이런 종목을 왜 가지고 오시는지 저는 솔직히 좀 저랑 너무 안 맞습니다. 네.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나랑은 맞지 않는 포트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5분의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함진희 파트너님 포트폴리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함장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진희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함께 보고요. 빼실 종목 있는지 바꾸실 종목 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로보로보, 에브리봇, 에코프로머티, 포스코DX, 강원에너지 이렇게 담으셨죠.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뭐 종목 새로 편입하실 거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편입하고 싶은 건 많은데요. 네. 좀 타이밍을 좀 의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이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장중에 이거를 못한 거를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쏙 빠지는 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멋져요, 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투자 경고가 대거 풀립니다. 네.
그러고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이제 뭐 AI라든지 뭐 로봇, 뭐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섹터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부터 이제 뭐 고평가가 됐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네. 그거는 그냥 빠지면서 나오는 이슈고요. 사실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개발하고 이제 투자하는 구간인데 뭐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앞으로 5년, 10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두고 봤을 때에도. 네. 저는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나 로봇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로보로보는 본인이 투자 경고가 아닌데 투자 경고인 것 마냥 빠지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정폭이 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까지 빠졌어요. 다음 주에 이제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만큼 빠졌기 때문에 좀 다음 주에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투자 경고가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또 목요일 기준으로 풀리면서 좀 주가가 움직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로봇주 생각보다 많이 빠졌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에브리버 얘는 이제 12 물량이 월요일 날에 이제 상장하는 것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모빌리티에 이제 또 집중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봇주 투자 경고 풀리고 이제 흐름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을 사실 계속 제가 놓지 못했던 거는 네. 이제 월봉과 주봉 봐서인데 지금 바닥이에요. 사실 이제 차트를 크게 봤을 때는 바닥이에요. 이런 애들이 한번 쏠 때 50%, 60%를 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수익률의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체크를 해서 그런 거고 좀 분위기가 좀 아니면 뭐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간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일단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위로 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지금 7만 원대를 다시 이제 도전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다른 2차 전지가 쉰다면 이 종목 역시 쉴 수도 있어서 박스권에 갇히는지를 좀 보고 이제 제 기준에 갇힐 것 같다 하면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얘는 사실 인사사고 이슈 나올 때부터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장중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전반적인 미래는 사실 저는 핑크빛 전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포스코 시리즈는 한번 올라갈 때 진짜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시리즈가 상승하기 전에 늘 이제 좀 매매를 했었고 늘 포스코 시리즈 상승하기 전에 좀 선취 타이밍을 잘 맞췄던 저로서 포스코 시리즈의 타이밍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네.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박스권에 갇힐 것 같으면 좀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솔직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네. 요즘에 좀 테마주 분석을 해보니까 저항대 돌파하고 형성된 이 장대 양봉에서 네.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파동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런 플로우로 간다면은 다시 이제 18,000원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 종목은 뭐 미래 가치보다는 원래 처음부터 상한가에 매도하려고 이제 편입을 했던 단타 성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갖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편입을 하고 이틀 정도 이제 5% 연속 빠진 다음에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목표가에 아쉽게도 좀 도달을 못했었는데 일단 뭐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고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은 이 종목도 정리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이 프로그램 룰에 잘 따르고 또 내가 혼자서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들고 있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편입 새로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다음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특히 오늘 기준으로 좀 과매도가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번 주에도 사실 이제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장이 올라가면 이번 주가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좀 사실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월요일장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저는 속으로 이번 주도 좀 험난하겠구나라고 솔직히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또 하락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 또 상승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 네. 또 그렇게 또 상승을 또 하면 또 오늘과 같은 시장이 또 올 확률이 높아가지고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큰 흐름으로 가면 고민이 없는데 제가 이 한정된 기간에 출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네. 내년까지 보면은 뭐 지금 시장 너무 좋고 뭐 하락하는 것도 너무 좋고 기회 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없어요. 내년까지 보면은 고민이 없습니다. 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열심히 띄워주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이제 받쳐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찾는다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내년에 또 갑작스럽게 이제 네.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이렇게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도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목들을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종목은 없어요. 다 전반적으로 좋고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도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외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하면서 올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별주 시장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외인 기관들 이제 좀 큰 손들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포트 재정비도 해야 되고 이제 많이 오른 애들 좀 수익도 챙기고 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런 시기는 좀 거쳤어야 했고 다만 다시 외인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즌이 언제 되느냐 이게 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내년은 뭐 들어오겠지만 올해에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들어올지 그런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이 이제 좀 체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미국장과 계속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타 성향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장 마감하는 게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어떤 종목이 빠졌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본다면 시장에서 이제 뭐 단타 대응하시는 것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장과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다음 주가 또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의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는 것이 무엇보다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봐야 될지 그리고 어느 섹터가 또 순환매가 나와줄까. 파트너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돌아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다음 섹터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서 잡아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트까지도 같이 세밀하게 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함진희 파트너님과 좋은 종목들 옥석가리기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셔서 N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한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서 이번 주말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 나눠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겠네요.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스1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